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결혼 4년 차이고 아이는 하나이는 34살 주부입니다. 남편과 저는 대학교 때 만난 캠퍼스 커플로 자그마치 8년을 연애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의리와 책임감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답니다. 남편과는 큰 문제 없이 살고 있지만 저는 신혼 초부터 시어머니와의 충돌이 많았어요. 대한민국에 유별난 시어머니 많고 많지만 우리 시어머니처럼 유별나신 분이 또 있을까요? 그런 어머니가 요즘 저에게 꼼짝 못하시게 된 일이 있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혹시 저처럼 시어머니께 말 한마디 못하고 참고 사는 분이 있다면 절대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그럼 제 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남편은 전문직이고 저는 조그만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결혼 전에는 제가 조금 더 많았지만 지금은 남편이 훨씬 많이 벌고 있어요. 문제는 남편이 소위 말하는 개천에서 용난 사람이고 성품도 좋고 공부도 잘해 집안의 희망이자 기둥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연애 기간이 길었는데 사실 연애할 때부터 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집착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어요. 그땐 어려서 시어머니라는 자리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할 때였죠. 결혼해도 우리 둘만 있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더 컸을 때였습니다. 연애할 때 일인데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다른 연인들처럼 우리도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서로 선물도 주고받았었는데 제가 남편한테 지갑을 선물했었거든요. 졸업하고 일을 시작하면서 돈을 벌고 있을 때라 나름 비싼 브랜드에서 큰 맘 먹고 선물한 거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지갑이 무척 마음에 들었었는지 사진을 찍어 엄마한테 자랑을 한다며 보냈어요. 여자친구에게 받은 선물이 너무 마음에 든다며 예쁘냐고 묻는 남편에게 곧바로 전화가 와서는 그럼 우리 아들이 어떤 사람인데 그럼 그 정도는 받아야지 하는 목소리가 소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사실 그때부터 뭔가 쎄함을 느끼긴 했지만 에이, 설마 아닐 거야 하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어요. 그 후로도 우리가 데이트하는 와중에 수없이 어머니로부터 전화나 카톡이 오는 일이 많았습니다. 다 큰 아들이 데이트를 하고 있으면 나중에 전화하시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는 게 예의 아닌가요? 그런데 어머니는 아들이 어디서 무얼 하는지 맛있는 거, 뭘 먹고 있는지를 남편에게 전화를 해 자꾸 물어보시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전 솔직히 짜증이 났지만 아직 아들이 좋아 그러시나 보다 했습니다. 결혼하면 안 그러시겠지 하고 자기 합리화했지만 그 이후에도 설마 하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도망치려면 쎄함을 느꼈을 그때 도망쳤어야 하는데 말이죠. 그때 도망 못 간 덕분에 결혼 초반부터 최근까지 어머니께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고 있네요. 시부모님께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 어머니를 실제로 뵙고 나서는 내가 사람을 오해했나 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온다고 나름 옷까지 신경 써서 차려입고 음식까지 준비해 놓으신 모습에 그래도 경우가 있는 분인 줄은 알았습니다. 시아버지도 온화한 분이셨고 어머님과도 사이가 좋아 보이셔서 제가 어머니에 대해 잘못 생각했나 하고 생각할 때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했던 말이 저는 아직도 잊히지가 않는답니다. 우리 영훈이 잘 키워서 너한테 주는 거니 이제 너도 나한테 잘해야 한다. 솔직히 너 볼 거 없는 집안에 내가 허락 안 할 수도 있었지만 아들이 너 아니면 결혼 안 한다. 그래서 오케이, 한 건이 두고두고 기억해라. 알겠지? 아들이 좋아해서 오케이 하셨다고 한 것도 참 기가 차는데 사실 모든 면에서 제가 남편보다 떨어지는 점도 없거든요. 학벌에 집안 형편까지 남편과 비슷했으니까요. 그때부터 사실 저는 이 집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결혼 전에는 그런 점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기 마련이죠. 결혼 전까지는 애써 믿고 싶지 않아 하며 좋게 보려고 애를 썼지만 막상 결혼하고 나니 다 현실이더군요. 근데 특히 어머님의 지나친 간섭과 아들 최고 사상 때문에 저는 신혼 때부터 숨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의 간섭은 막 결혼했던 신혼 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주말마다 저희를 챙겨주신다는 명목으로 집에 오셔서 제 살림살이를 이것저것 간섭하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게 여자 입장에서는 엄청 신경 쓰이고 좀 짜증나는 일입니다. 얘 마룻바닥을 왜 이렇게 허연 걸로 해서는 이 먼지 좀 봐라. 응, 집에 들어서자마자 마룻바닥 지적질부터 시작하시더군요. 그때 하필 어머니가 계실 때 비데 렌탈하시는 기사님이 오셨는데 화장실까지 쫓아 들어가셔서는 이런 게 왜 필요하냐며 간섭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바닥을 보시면서 화장실 바닥에 웬 머리카락이 이렇게 많니? 좀 치우고 살아라. 이러십니다. 그러고는 또 냉장고로 거침없이 걸어가셔서는 어디 뭐 먹고 사는지 좀 보자 하시며 거리낌 없이 냉장고 문을 함부로 여시곤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혼집을 함부로 열고 닫고 뒤지시는 간섭질이 저도 점점 짜증이 나더군요. 냉장고를 한참 뒤지시고 나서는 너네 밥은 차려 먹는 거니? 앞치마는 뭐해 먹고 가니 하고 물으십니다. 남편과는 저녁에 하루 한 끼만 먹는 날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아침 17시에 출근해야 하는데 저는 저녁 늦게 퇴근해서 12시 이후에 출근하다 보니 생활 패턴이 맞지 않아 아침은 그냥 건너뛰기로 했죠. 근데 어머님은 아들이 밥 굶을까? 봐, 걱정이 되는지 저한테 뭐 해먹고 사냐고 물어보시고 남편 혼자 있을 때도 계속 떠보듯 물어보시곤 했어요. 나중에 그 의도를 안 남편이 어머니께 얘기했죠. 엄마 은영이가 평일엔 퇴근하고 힘들어도 나 먹으라고 저녁을 늦은 시간에도 차려줘요. 그리고 난 아침에 일찍 나가니까 출근해서 먹는 날이 많아. 주말엔 우리도 피곤하고 쉬어야 하니까 그냥 나가서 먹거나 시켜 먹고. 그래, 냉장고 보면 장모님이 밑반찬이랑 국이랑 다 챙겨주시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은영이한테 잘 챙겨 먹이라고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은영이가 엄마처럼 집에만 있는 주부도 아닌데 어떻게 삼시세끼를 다 차려 먹겠어요. 이렇게 애둘러 말을 했는데도 본인은 반찬 한 번 안 챙겨주시면서 아들 잘 해먹이라고 저를 그렇게 닥달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학원을 운영하니 늘 피곤해서 주말에는 좀 쉬고 싶은데 어머님이 항상 아무 때고 들이닥치시니 집에 있어도 쉬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제 집인데도 집에 있는 게 싫어지더군요. 한 번은 어머니가 결혼을 앞둔 시누이와 같이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시누이는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남편과 연애할 때부터 얼굴을 보던 사이라 그런지 그나마 시댁 식구들 중에서 말이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아가씨 결혼 얼마 안 남았는데 시댁 식구들 다 만나봤어요. 어때요? 좋은 분들 같아요. 언니 아직 잘 모르겠어요. 살면서 차차 알게 되겠죠. 그럼 신혼집은 어디로 얻었어요? 지금 사는 데서 가까운 아파트로 얻어야 아가씨도 출퇴근 수월하게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남편이 직장이 대전이라 결혼하면 아무래도 제가 일을 관두고 남편 직장 근처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시댁도 대전에 있고요. 하고 시누이가 대답을 하자마자 갑자기 어머니가 끼어드시며 자고로 여자는 시집 오면 친정과 거리를 어느 정도 둬야 한다. 하시며 뜬금없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었죠. 평소 친정과 가까운 데 살면서 엄마가 반찬을 해다 주시며 왕래하는 것도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으니까요. 전 못 들은 척 웃으면서 아가씨 결혼하면 어머님 말씀대로 친정하고 거릴 둬야 하니 엄마 많이 못 만나고 살겠어요.
멀기도 하고요. 저라도 자주 보고 살아요. 제가 가끔 내려갈 테니 했더니 어머님 표정이 싹 굳으시면서 시댁 식구한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다. 얘 어디서 이렇게 기센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그런 말을 시누이한테 하니 하시더군요. 시누이는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씩 웃기만 했죠. 본인도 딸 가진 엄마면서 어쩜 그렇게 시댁 부심 아들 부심을 부리시는 건지 속이 좁아도 저리 좁을 수가 있을까요? 며느리가 시누이한테 친정하고 거리 둬야 한다고 얘기하는 건 또 듣기 싫으셨던가 봅니다. 게다가 결혼한 아들이 뭐하고 사는지가 그렇게 궁금하신지 아들에게 매일 전화하는 것도 모자라 제가 전화를 자주 드리길 바라셨습니다. 저희 친정은 자식들한테 크게 의지도 안 하고 부모님 두 분 다 쿨한 분이십니다. 결혼 전 저 혼자 자취를 할 때도 저는 부모님께 전화도 자주 하지 않았어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셨고요. 오히려 연락을 하면 무슨 일 있니? 하고 물으실 정도였죠. 그런데 편하지도 않은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는 것이 정말 힘들더군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가 아니라 이틀에 한 번은 무조건 전화를 드려야 하고 일주일이 넘어가면 막말로 전화통에 불이 납니다. 처음에는 우리 집과 분위기가 다른가 보다 하고 적응은 안 됐지만 이해하려고 했어요. 말이 쉽지. 솔직히 매일 형식적인 문자로 안부를 묻는 것 외에는 마땅히 할 말도 없고 전화를 해도 어머니 혼자 일방적으로 요구사항을 얘기하거나 사사건건 간섭하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일하는 도중에는 전화를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어머니는 집에만 있는 분이라 시간이 남아 도시는 건지 왜 전화 안 받는 거냐며 저를 닥달하시고 퇴근 시간이 몇 시냐 집에 먹을 건 있느냐 물으시곤 했어요. 나중에는 제가 너무 지쳐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일하는 중에 자꾸 전화하시면 제가 좀 곤란해요. 전화를 바로 드릴 수 없는 상황도 있고요. 제가 바로 전화 안 하더라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고 좀 넘어가 주셔요. 앞으론 별다른 일 아니면 저도 안 드리는 걸로 할게요. 저랑 통화 안 될 때는 영은 씨한테 연락하셔요 하고 최대한 돌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그래, 알았다. 나도 앞으로는 급한 일 아니면 너한테 전화는 안 하마 하시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어머님이 순순히 오냐 하실 분이 아닌데 저렇게 나오시니 이제 전화 연락하는 건 부담을 덜어도 되나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어머니는 그냥 넘어갈 분이 아니셨죠. 남편한테 전화하셔서는 네 마누라 밖에서 일한답시고 늦게까지 전화 통화도 잘 안 되니 단속 잘하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학원 운영 때문에 늦게까지 일하는 며느리가 딴짓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그날 저는 결혼해서 처음으로 어머니 때문에 남편하고 크게 싸웠습니다. 남편이 어머니에게 밖에서 일하는 사람 신경 쓰게 하지 말라고 큰 소리 한번 치고 나니 그 다음부턴 어머니도 전화로 사람을 괴롭히는 건 좀 뜸해졌습니다. 저는 절대로 어머니께 먼저 연락을 드리지 않았고요. 도체 그러다가 제일 열받는 사건이 터진 건 저희 신혼집을 양가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식사도 대접하기로 했을 때였어요. 어려운 문제 먼저 풀듯이 저는 시댁 어른들부터 집에 모시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살림도 아직 익숙지 않을 때라 음식도 서툴고 청소 빼고는 야무지게 할 줄 아는 게 많이 없었어요. 제가 서투르니 옆에서 남편이 이것저것 보조를 해주느라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신 어머니가 남편의 모습을 보시더니 얼굴을 갑자기 찡그리시더라고요. 그러고는 남편한테 우시더니 앞치마를 신경질적으로 풀어버리셨습니다. 영훈아, 너 이 꼴이 뭐야? 대체 엄마가 너 앞치마 두르고 있는 꼴 보자고 여기 온 줄 알아? 엄마 왜 이러세요? 은영이 혼자 음식 준비하느라 힘들어서
나는 옆에서 뒷정리만 좀 도와주느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시자마자 갑자기 이러시면 은영이가 난처하잖아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 엄마가 너 키우면서 언제 앞치마 두르고 부엌 일 시킨 적 있어. 난 그 꼴 못 보니 그런 줄 알아. 어머니의 화난 목소리를 듣고 오늘은 저녁 먹고 체하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 모습을 보시곤 마음이 상하셨는지 어머니는 제가 나름 신경 써서 해놓은 병아리 콩밥부터 트집을 잡으시더군요. 아니 이게 무슨 콩이야. 병아리 콩 아니니. 우리 영훈이는 현미 잡곡에 찹쌀 약간 넣어서 서리태 섞은 밥만 먹었어. 밥을 정성 들여 해야지. 딸랑 흰쌀밥에 병아리 콩 하나 넣고 이게 뭐니? 어디 남자가 이렇게 먹고 나가서 어디 제대로 일하겠어. 아까부터 옆에서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안절부절 못하고 계시던 아버님이 보다 못해 한 소리 하셨습니다. 당신 이제 그만 적당히 해요. 새아가가 우리 저녁 대접하겠다고 이렇게나 애를 썼는데 콩이 무슨 대수라고 그래. 이제 좀 그만하고 앉아서 저녁 먹읍시다. 어머니 죄송해요. 영구 씨가 아직 저한테 밥을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를 안 해서요. 앞으로는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챙겨 먹일게요. 구세주 같은 아버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저는 얼른 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남편에게 접시 심부름을 시킨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영호 씨, 이리 와서 이것 좀 식탁으로 옮겨줘.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어머님이 끼어드시더군요. 너는 왜 너 손 놔두고 우리 아들을 부려먹어. 우리 오기 전에 접시에 다 담아놨어야지. 내가 할 테니 영원히 시키지 마라. 어머니 앉아 계셔야죠. 손님이 일을 하시면 주인이 불편한 거잖아요. 몇 개만 나르면 되니까. 앉아 계세요. 넌 어떻게 한마디를 치지를 않고 또박또박 말대꾸를 하니. 내가 영원히 접시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보기 싫어서 그런다. 여자가 어디 남자를 이것저것 말로 부려먹고. 그래, 너희 둘이 있을 땐 내 알 바 아니지만 나는 그런 꼴 보기 싫으니 앞으로 내 앞에서 아들 부려먹지 마. 제가 남편에게 무슨 중노동을 시켰던가요? 시멘트를 나르라 했나요? 벽돌을 나르라 했나요? 어처구니가 없어. 어머님 말에 대꾸도 못하고 멀뚱히 서 있었죠. 사소한 것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없는 어머니 때문에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어머니가 성질을 부리신 덕에 식사 분위기는 화기애애해졌고 숨 막히는 저녁 식사 시간도 거의 끝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화장실에 가신 틈을 타 후식으로 과일을 내려고 식탁 위의 그릇들을 대충 정리하는데 남편이 저에게 슬쩍 다가와 얘기했습니다. 은영아 미안해. 오늘 우리 엄마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내가 설거지 도와줄 테니까. 얼른 과일 깎아. 저는 평소에도 많이 설거지를 도와주던 남편이라 순간 시모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러라고 했습니다. 부하께서 저는 과일을 깎고 남편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화장실에서 나오신 어머니가 우리 모습을 보시고는 갑자기 저한테 쿵쿵거리며 걸어오셨어요. 깜짝 놀라 어머니를 올려다봤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제 머리채를 휘어잡고 흔드셨습니다. 너 이 인연이 시어머니 말을 못같이 들어. 내가 아까 내 아들 부려먹지 말라고 한 거 까먹었어. 머리가 나쁜 거야. 감히 내 새끼를 고래고래 소리까지 질러가며 악에 바친 어머니의 모습을 보자. 귀신이 있다면 딱 저 모습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깜짝 놀란 남편이 어머니를 황급히 뜯어 말렸습니다. 저 또한 난생 처음 당해본 폭력의 할 말을 잃고 서 있었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즐겁게 저녁 먹으러 와서 분위기 다 망쳐놓고 정말 왜 이래. 너까지 이럴 거야. 아까 엄마 하는 말 못 들었어. 머리채까지 잡히자 저는 더 참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하더라도 할 말은 해야겠더라고요. 어머니,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인 줄 아세요? 요즘은 남자들도 다 설거지해요. 어머니가 남자 떠받들고 살았다고 저희한테까지 그렇게 살라고 강요하지 마시라고요. 저야말로 세상 천지에 시어머니가 며느리 머리째 붙잡는 경우가 있는지 묻고 싶네요. 어머니는 남자는 부엌일하면 안 된다고 배우셨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 머리 쥐어뜯고 욕은 해도 된다고 배우셨나 봐요. 엄마, 진짜 은영이한테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요즘은 남자도 설거지 정도는 다 하고 산다고요. 남편까지 제 편을 들자 어머니는 더 역정을 내셨습니다. 내가 이 꼴 보자고 여기 온 줄? 아니 그래, 네 맘대로 해라. 시어른 말거역하는 건 네 친정에서 배운 버르장머리니 너희들 맘대로 살고 다시는 보고 살지 말자. 하시고는 혼자 집을 나가 버리셨습니다. 네네, 어쩔 줄 몰라 하시던 아버님이 어머님을 따라 나가셨고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다시는 당신 집에 안 가. 어머님이 나 머리째 잡으신 거 사과하시라고 분명히 전해. 은영아 미안해. 진짜 나도 우리 엄마 이상한 거 알아. 그래도 어떻게든 잘 지내보려고 했을 텐데 이런 일까지 생길 줄은 몰랐어. 당신이 원하면 당분간 가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말자. 딸이 시어머니한테 머리채 잡히셨다는 얘기를 들은 친정엄마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하시며 어머니를 만나보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절대 사과를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걸 알기에 그럴 필요 없다고 엄마를 말렸습니다. 엄마는 고민하시더니 시어머니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앞으로 내 딸의 머리채를 또 잡는 일이 생기면 결혼할 때 집 사라고 보태준 돈과 남편에게 지원한 돈, 전부를 일시불로 청구하고 이혼시킬 거라고 엄포를 놓는 내용이었죠. 장문의 문자를 보내놓으시곤 시어머니 전화번호를 차단하셨습니다. 다시는 시어머니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고 하시며 남편에게도 이런 일 없도록 어머니 못 오시게 하라며 단단히 못 박으셨어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저는 한동안 시댁에 신경을 꺼버렸습니다. 신경 안 쓰고 산이 너무 편하고 남편과도 싸울 일이 없더라고요. 마음이 편해서 그런지 결혼해서 1년 동안 생기지 않던 아기까지 생겼습니다. 제가 임신을 하니 남편은 그래도 이 소식은 부모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시부모님께 알렸습니다. 왕래 안 하고 지낸 지 9개월 정도 지날 때쯤이었어요. 시어머니도 제 집처럼 드나들던 아들 집에 못 오시는 게 답답하고 슬슬 발동이 걸리기 시작했는지 저의 임신 소식을 듣고는 슬그머니 남편을 통해 집에 와보고 싶다 얘기하시더군요. 처음에는 남편에게 절대 싫다고 단단히 못을 박았는데 그래도 본인 엄마라 그런지 서운해하는 기색이 살짝 비치더라고요. 손주까지 안 보여드리고 살 순 없으니 제가 이번에는 한 발 살짝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께 직접 전화를 드려 임신했다. 말씀을 드리니 그때부터 막혔던 콧물이 터지듯 어머니의 잔소리가 시작되었죠. 그래도 지난번 사건으로 남편이 단단히 엄포를 놓아서인지 집에 마구 찾아오시진 않으시더군요. 그날부터 전화에 불이 나는데 진짜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먹고 싶은 거 없니? 네가 잘 먹어야지. 아이가 잘 크지. 어머니 입덧 때문에 토하고 하루 종일 누워 있어서 당기는 게 없어요. 제가 알아서 배고프면 챙겨 먹을게요. 해도 다음 날이면 또 전화하셔서 똑같은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태교에 신경 많이 써라. 네가 마음가짐을 올바르게 해야 심성 착하고 고운 아이가 태어나지 않겠니? 네, 성질 닮으면 안 되는데 걱정이다. 이렇게 은근히 제 속 뒤집어 놓는 얘기를 하시며 이제 고작 6주밖에 안 되었는데 태교 잔소리까지 하셨죠. 게다가 아들이 태어나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 그놈의 아들 타령은 얼마나 하는지 저희 친정엄마까지 기겁을 했어요.
어머님 성화에 저도 뼛속까지 질려버린 터라 입덧이나 잠이 쏟아진다는 핑계로 점점 전화를 꺼놓거나 안 받기 시작했고요. 아들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엄포를 넣은 덕분에 무턱대고 찾아올 수도 없고 발을 동동 구르는 게 보이더라고요. 한동안 연락을 안 하고 지냈는데도 달라진 게 없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앞으로 아이까지 낳으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제가 화병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임신 기간에는 남편이 중간에서 많이 막아준 덕분에 어찌어찌 넘어간 것 같네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출산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몸이 무거워서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지만 얼마 전 결혼한 시누이가 첫 명절을 보내러 남편과 온다고 하더군요. 저는 매번 명절 하루 전날 시댁에 가서 당일의 오전까지만 도리를 다하고 점심이 오기 전 친정으로 넘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우가 제가 떠나는 시간까지 시댁에 도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앞으로 명절에는 못 보는 사이겠죠? 간혹 시누이가 빨리 와서 같이 보내거나 혹은 시누이가 늦게 와서 저는 인사만 하고 친정에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누이가 결혼해서 처음 오는 것이기도 하고 저도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 얼굴만 보고 인사하고 바로 친정으로 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추석이 되었고 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꾸역꾸역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어머니가 화내는 모습과 제 머리채를 잡는 모습이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나 봐요. 오랜만에 시댁으로 들어가는데 스트레스 때문인지 가슴이 두근거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번 명절은 제발 좀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어머님은 오래간만에 아들 내외가 집에 오니 신나 보이셨습니다. 제가 들어오자마자 앞치마를 내미셨고 저는 일단 받아들었습니다. 왔니? 내가 동그랑댁속 만들어 놨으니까 얼른 만들어라. 제사상에 올릴 거니까. 너무 크게 하지 말고 딱 500원짜리 동전만 한 크기로 빚어서 붙이면 된다. 알겠다고 대답하고 속 만들어 놓으신 걸 보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식구도 없어서 먹을 사람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해 놓으셨어요? 저걸 다 누가 먹는다고 많긴 뭐가 많니? 앉아서 먹다 보면 많지도 않아. 식구들 먹을 건데 힘들어도 만들어 먹어야지 하시는데 솔직히 어느 집에서 동그랑땡을 김장대야만큼 하나요? 전 중에서도 동그랑땡이 제일 손이 많이 가고 귀찮은 건데 말이죠. 저걸 언제 다 붙이냐 생각하면서 나온 배를 부여잡고 앉아 동그랑땡을 만들기 시작했죠. 괜히 왔다고 후회하고 있는데 남편이 도와준다고 옆에 앉아 같이 동그랑땡을 빚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또 한 소리 하실까 해서 슬쩍 눈치를 보니 눈만 흘기고 말뿐 별다른 소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만든 동그랑땡 크기를 보시고는 엄마가 제사상에 올릴 거니까 작게 만들라 했잖아. 왜 이렇게 크게 하니 봐라. 자, 이렇게 요만하게 만들라니까. 엄마, 나 이제까지 우리 집 제사상에서 동전만한 동그랑땡은 먹어본 적 없어요. 그렇게 만들면 오늘 저녁까지 해도 다 못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고 놔둬요. 손바닥만 한 크기로 동그랑땡을 붙이는 남편을 보신 어머님이 남편 옆에 앉더니 제사상 올라가는 음식인데 정성이 없다면서 저한테 들으라는 듯 말씀하셨어요. 저는 또 시작이구나 생각하면서 이번 명절이 지나면 다시는 시댁에 오지 말아야겠다고 마음먹었죠. 배가 불러 앉아있기도 힘든데 계속 일거리를 주시는 어머님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참을 인자를 한 50개쯤은 마음속에 새기면서 얼른 집에 갈 시간만 기다렸죠. 앉아서 전 부치는 저한테 잔소리는 또 얼마나 하시는지 애 낳으면 산후조리를 어디서 할 거냐부터 시작하시더니
산후조리할 동안 우리 아들 밥은 누가 해주냐는 소리까지 하시길래 저도 참다 그렇게 걱정되시면 어머님이 아들아 챙겨주시면 되지 않겠냐고 되받아쳤습니다. 어머니는 맞받아치는 제가 또 못마땅하셨나 봐요. 우리 집엔 너같이 기센 여자가 없는데 너 들어오고부터 가족끼리 만나지도 못하고 되는 일이 없다면서 집안에 여자가 잘못 들어왔다는 말까지 하시더군요. 제가 여기서 더 맞받아치면 또 큰 싸움이 날 것 같아 대꾸를 그만뒀습니다. 왜 며느리가 과묵한 가족을 위해 어머니에게 굴복하고 복종해야 하는 건가요? 기본 놀이는 하려고 온 배까지 부른 며느리한테 저렇게까지 막말을 하시는 어머님을 보고 이 집에서 빨리 나가고 싶은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누이고 뭐고 내일 아침 제사만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가야겠다고 남편에게 말해 두곤 시댁에서 불편한 잠을 청했죠. 아침이 되어 제사를 지내고 나니 시간이 많이 지났더라고요. 슬슬 친정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다 아시면서 모르는 척 어딜 가냐고 물으시더군요. 어머니, 저 제사도 끝났으니 친정에 좀 가볼게요. 지금까지 있었으면서 뭘 가겠다고 일어나니 넌 시누이 얼굴도 안 보고 갈 참이야. 얼마 안 있으면 도착하는데 얼굴 보고 점심 먹고 천천히 가도록 해라. 그동안 중간에서 내 편을 들어주던 남편이 이번에는 자기도 오랜만에 보는 동생이니 잠깐만 보고 가자며 부탁하길래 속으로는 우라통이 터졌지만 한 번 더 참자고 생각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얼마 후 시누이가 새신랑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는데 시집간 딸은 또 그리 애달프신가 봐요. 공주님 모시듯 방려하시면서 저한테 상 좀 차리라고 하시더군요. 배부른 몸으로 제가 상을 차리는 걸 보며 신우가 도와주겠다고 말하자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댁에서 바로 오느라 피곤할 텐데 그냥 놔둬. 친정에 왔으면 쉬어야지 일할 사람이 있는데 네가 왜 하니? 아이, 그래도 엄마 언니 몸도 무거운데 혼자 어떻게 그래? 언니 저랑 같이 해요. 저는 또 신우이의 그 말에 그래, 그럼 같이 해요.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에요. 아가씨 오랜만에 친정 왔는데 옷 갈아입고 앉아서 좀 쉬어요. 하고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빼고 거실에서 앉아 하하호호 떠드는 시댁 식구들을 보니 내가 지금 뭐하러 여기에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저는 끓어오르는 화를 사귀며 일단 상을 차렸습니다. 제사상, 음복상, 점심상 총 3번째 상차림이었죠. 배는 뭉쳐오고 다리도 붓고 아팠지만 오늘이 마지막이다. 하고 이를 악물었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어머님은 시누이의 시댁은 어떤지 잘해주시는지 이것저것 물으시더군요. 배부른 남의 딸은 잘도 부려 먹으시면서 본인 딸이 고생하는 건 또 싫으셨나 봐요. 옆에 있던 시누이의 남편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네가 잘해야 우리 영선이가 안 힘든 거 잘 알지? 가능하면 시댁에는 너무 자주 가지 마. 시댁이랑 가까운데 사는 게 여자한테는 은근 스트레스인 거 자네도 잘할 거야. 행여 명절에 우리 영선이가 친정에 가는 거 붙잡고 그러시면 자네가 꼭 뿌리치고 와야 하네. 예, 장모님,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부모님 오히려 오늘 얼른 가라고 저희 등 떠미셔서 아침 먹고 쫓겨나듯이 왔는걸요. 어른들도 영선이 예뻐하니 걱정 마세요. 대화를 듣고 있자니 내로남불이 저런 건가 하며 실소가 나왔죠. 식사를 마치니 어머님은 저에게 후식을 준비하라시며 화장실에 가셨어요. 제가 설거지를 하려고 하자 시누이가 말했어요. 나도 오랜만에 친정에 왔고 언니도 배가 많이 부르니까 자기가 좀 설거지해 주면 안 되겠어. 그래, 설거지는 내가 해줄게. 시누이 남편이 앞치마를 두른 채 설거지를 하고 시누이가 과일을 깎는 모습을 보니 불현듯
지난번 내가 어머님한테 머리채를 잡혔던 일이 떠오르면서 화가 치솟았습니다. 명절에 시댁에 와서 이틀 동안 친정도 못 가고 상만 차리고 있는 데다가 시누이 내외까지 챙겨야 하는 이 짜증. 나는 상황이 너무 싫었습니다. 가뜩이나 열받아 있는 와중에 시누이 내외의 모습을 보니 예전에 시어머니한테 머리채 잡히던 일이 떠올라서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저는 시누이에게 성큼성큼 다가가서 머리채를 확 움켜쥐고 마구 흔들었어요. 갑자기 머리채를 붙잡힌 시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아, 이게 무슨 짓이에요? 무슨 짓 몰라서 물어. 야, 이 미친년아, 너야말로 무슨 짓이야. 너네 집에서 안 배웠어. 남자는 설거지하면 안 되는 거. 어디서 감히 하늘 같은 남자를 설거지를 시켜. 어머니, 빨리 이리 와 보세요. 시끄러운 소리에 달려 나오신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시고는 제 손을 시누이 머리에서 떼어내려고 하시길래 저는 아예 양손으로 시누이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카락을 다 뽑을 기세로 흔들어 댔습니다. 어머, 얘, 이게 무슨 짓이야? 너 미쳤니?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지금 서방님이 설거지를 한다고요. 이 못된 년이 베어먹은 거 없이 어디 남의 집 귀한 아들을 설거지를 시키나요? 우리 집안은 남자한테 설거지 같은 거 절대 안 시키는 집안인데 인연이 집에 가면 남편 다 부려먹겠네요. 어머니도 이런 꼴 못 보시잖아요. 이건 머리를 다 뽑아도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죠. 뭐? 예. 어휴. 일단 그 손 얼른 놔. 이 서방 있는 데서 이게 무슨 망신이니? 시누이. 남편은 처음 보는 광경에 말리지도 못하고 서 있었고 저는 시누이를 일으켜 세워 머리차에 붙잡은 채 거실로 끌고 나갔죠. 남편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깜짝 놀랐는지 저를 말렸습니다. 은영아, 당신 왜 그래? 갑자기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일단 이 손은 좀 놓고 얘기하자. 언니, 이거 놔줘요. 내가 지금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네, 잘못을 모르면 배워야지. 어머니 얘기하세요. 빨리, 남자는 앞치마 두르고 설거지하면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어머니는 사위 앞에서 며느리가 딸 머리채를 잡고 있는 걸 망신스러워 하시며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고 계시냐고요? 제가 머리채 잡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얼른 어머니 입으로 얘기하시라니까요. 인연이 지금 어머니가 제일 싫어하는 걸 하늘 같은 서방님한테 시켰다니까요. 어머니는 일단 이 사태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모기만 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더군요. 알았으니 그만해라. 영선이 너도 신랑한테 이런 거 시키지 말고 잘 받들고 살아. 며느리한테는 막말도 서슴없이 하고 성질을 부리시며 머리채까지 잡으시는 분이 남의 식구 하나 있다고 저렇게 붕어처럼 입맛 번긋하고 마시는지 우습더군요. 사위 앞에서는 고상하고 우아한 장모의 모습만 보여주고 싶으셨나 봅니다. 저는 그제야 시누이의 머리채를 뿌리치듯 놔주면서 한술 더 떠 말했죠. 저 이런 꼴 보려고 시댁에 있었던 거 아니거든요.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꼴 안 봤으면 해요. 전 이제 그만 친정에 가 보겠습니다. 남편이 제 뒤를 따라 나왔고 저는 부른 배를 당당히 내밀고 시댁을 나와 버렸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한 짓을 그대로 갚아주고 나니 10년 묵은 채기가 확 내려가듯이 속이 시원했습니다. 미운 시댁이지만 기본 놀이는 하면서 살려고 노력했는데 상식적이지 않은 시어머니한테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출산할 때까지 시어머니는 한 번도 저한테 연락을 안 하셨습니다. 아마 제가 시누이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대던 모습에 적잖이 놀라셨던 모양입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 100일 때쯤 되었을 때 그래도 손주는 보여드려야 하니 시부모님을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런 난동을 한번 부려보니 이젠 시어머니가 무섭지도 않더군요. 시누이 머리차에 사건이 있고 나서 처음 뵙는 거였는데 웬일인지 어머님은 제 눈을 자꾸 피하셨어요. 예전 같으면 신발 벗으면서부터 잔소리를 시작하셨을 텐데 말이죠. 이야, 아이, 100일 사진도 찍고 가족들과 식사를 마친 후 남편이 설거지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좀 당당히 그러라고 했고 시어머니는 아들이 설거지하는 걸 보고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처음은 어렵지만 두 번째부터는 쉬운 법이죠. 그 이후로 가족들이 모이는 명절이나 시댁 행사 때는 무조건 남자들이 설거지 담당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물론 시아버지도 예외는 없었죠. 가끔 제가 남편을 심하게 부려먹는 걸 보면 못마땅해 하시기도 하지만 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남편을 부려먹으려고요. 어머니도 시집간 딸 덕분에 제 입장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신 걸까요?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착한 남편 덕에 그나마 아이를 키우며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답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이나마 편해진 건 시누이의 머리채의 희생 때문이었는데요. 가끔 명절에 시누이를 만나면 저와 시누이는 남모르게 서로 눈짓을 주고받습니다. 사실 저는 시누이의 머리채를 잡을 정도로 배짱이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어머니와 제가 크게 싸운 사실을 알고 있는 시누이는 사실 저에게 이 사건을 꾸밀 것을 제안했었습니다. 언니가 우리 집에 시집와서 엄마한테 구박받는 게 너무 마음 아프다면서요. 그래서 명절에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볼 테니 자기 머리채를 잡아뜨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처음에는 못한다고 했지만 시댁에 있다. 보니 정말로 화가 나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나중에는 연기인 것도 잊은 채 미친 년처럼 난동을 부렸던 거죠. 시누이한테는 미안하지만 그 모든 게 전부 연기가 아닌 절반 이상은 실제 저의 화난 감정이었어요. 어쨌거나 똑똑한 시누이의 큰 그림 덕분에 어머님이 저를 괴롭히는 일도 많이 줄었고 시댁에서 그 귀한 아들이 설거지까지 하는 개벽할 만한 일이 일어났으니 시누이에게 고마울 뿐입니다. 그 이후론 저도 어머니에게 제 할 말은 하면서 살고 있고 시댁의 기본 놀이를 하고 있어요. 이 일은 평생 저와 시누이의 비밀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만약에 저보다 더한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며느리가 있다면 할 말은 그때그때 꼭 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지 않으면 마음속에 우라만 쌓이고 어차피 봐야 할 가족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원수처럼 느껴지니까요. 긴 사연 재미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며느리들에게 파이팅이라고 외쳐주고 싶네요. 감사합니다.